혹시 늦은 게 없는데? 안 해도 너도 언제 받았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나갈 거 여기만 맞춰놨어 이거. 야, 뭐 숙제를 따로 냈냐? 냈으면 어쩔 수 없고. 일단 오늘 진도부터 나갑시다. 아, 하정 그거 내가 냈어 숙제를? 몰라. 너무 같아. 어차피 우리 지금 다른 걸로 복습 좀 하고 있잖아. 그럼 오늘 최대한 해서 유리식이랑 유리함수 정도는 끝내봅시다. 근데 웬만하면은 뭐막 진도 급하게 안 나갈 건데 두 분이 일정이 바쁘던데 너네 이거 하고 경우의 수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분이 일정이 바빠. 빨리빨리 끊어야 돼. 중요한 것들만 잘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식 단원에서 일단 유리 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유리수는 어떻게 나뉘냐면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눌 텐데 유리식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뉘어.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식들인지는 대충 느낌이 올 거야. 다항식은 정확하게 뭔지 알지? 다항식은 어쨌든 유리식이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은 분자에만 미지수가 있는 애들이겠지 얘네. 분자에만. 여기는 분모에 반드시 미지수가 있어야만. 분자에는 있던 없던 상관없어. 분수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x분의 2 이렇게 생긴 식이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렇게 생긴 식들, 이러한 식들을 이제 분수식이라고 부를 거고, 다항식이랑 분수식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할 거다 정도가 이제 유리식의 정의야.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면 항상 뭐 하냐면 4층 연산들을 기본적으로 해. 4층 연산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제 첫 번째 덧셈이랑 뺄셈은 같이 묶을게.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같이 묶으면 안 되는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뭐 해? 아니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할 때 뭐 해? 통분하지. 그러니까 통분이라는 건 뭐로 하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얘를 가지고 이제 통분을 하겠지? 그렇게 되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2에는 3을 곱하고,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한 다음에 3에는 2를 곱하고, 여기도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 2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됐어? 그럼 여기도 유리식도 마찬가지로 덧셈을 계산을 할 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계산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이제 x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걸 계산을 할 때는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이 공통인 부분이 없지. 공통인 부분이 없으니까 x와 x 더하기 2를 곱하고 천천히 해. x와 x 더하기 2를 곱하고 x 더하기 2를 곱하면 여기에는 x 더하기 2를 분모에 곱해주는 셈이니까 분자에 x 더하기 2를 써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 x 더하기 2를 써주면 여기 x를 곱한 셈이 분모에 x를 곱한 셈이니까 분자에 x를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걸 뭐 전개를 해서 x제곱 더하기 2x라고 써주고 위에는 2x 더하기 2라고 써줘도 되고, 분모는 굳이 전개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전개하고 이러는 게 메인 단원이 아니니까 너희가 답을 쓸 때 선생님 이거 전개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고 전개를 하든 전개를 하지 않든 너희 편할 대로 해주면 돼. 됐니?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 x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는 이제 분모가 뭐가 될까? 분모가 최소 공배수가 x 한번, x 더하기 1 한번, x 더하기 2 한번 곱해져 있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한 번에 써볼게. 여기에는 분모에 x 더하기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x 더하기 2를 한번 곱하고,
여기는 이제 분모에 x를 곱한 셈이 되니까 분자에 x 한번 그렇게 해서 그냥 답을 얘는 전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덧셈을 할 때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분모의 최소 공개수만 찾아서 통분을 잘 해주면 돼.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명칭부터 얘기를 하면 부분 분수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분수를 쭉 쪼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분수식을 더함에 있어서 분수식을 더할 때 계산하는 스킬 중에 하나야. 지금 얘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2개밖에 안 더했지만 저렇게 생긴 애들을 내가 여러 개 더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내신 대비 때도 주황책 풀면서 봤을라나? 이렇게 생긴 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해서 뭐 10 곱하기 11분의 1 여기까지 한번 더해보려고 해. 그럼 이런 걸 더할 때 우리가 그냥 통분을 할 수 있어? 물론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지.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식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런 식들이 뭐냐면 분모가 이미 2개가 곱해져 있어. 즉 통분이 이미 된 애들이야. 그래 통분이 이미 된 애들을 더할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 분수를 생각을 해볼 텐데 그냥 분수를 냈다 쪼개는 거야. 얘는 뭘 통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분모가 1인 애와 분모가 2인 애를 통분을 했겠지. 그럼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줘봐. 그럼 얘네를 다시 통분하면 얘랑 똑같아 달라? 1 곱하기 2분의 1이 돼? 안 돼? 되지? 그럼 돼. 그럼 얘도 혹시나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쪼갤 수 있을까? 쪼개보고 통분해보니까 맞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선 더블을 쓰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쪼갤 수 있을까?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쪼개다 보면 마지막도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로 쪼개지면서 옆에 있는 애들끼리 어떻게 돼? 다 지워주고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서 계산을 해보면 11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이거 우리가 뭐 들어 있었나? 배제준 기출에는 확실히 있었거든. 배제준 기출에서 너희가 중간고사 때는 한번 봤을 거고 성적은 기말 때도 한번 보지 않았어. 아무튼 거기 인수분해단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한 번에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얘네들을 분수를 이렇게 쪼개볼 수 있다. 즉 부분 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분수를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인 건데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럼 실제로는 부분 분수라는 거는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떠한 두 다항식이 분모에 곱해져 있을 때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쪼갤 수 있다. 근데 항상 앞에 이게 붙어. b 마이너스 a분의 1이 붙어. 왜 붙냐면 얘를 통분을 해봐. 얘를 통분하면 a b분의 1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근데 얘를 없애야 되니까 앞에 이런 애가 붙는 거야. b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그래봐야 어차피 여기에서 얘 뺀 거 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때? 다 차이가 얼마큼씩 나? 1씩 나지. 그러니까 앞에 얘 없이 어떻게 쪼개면 돼?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쪼개면 다 없어지고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통분을 해보면 x 더하기 3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문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덧셈을 할 때 분수의 덧셈을 할 때 항상 그냥 무식하게 통분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통분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분 분수 형태를 생각을 해서 쪼개주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쉬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4 x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랑 차이가 얼마큼씩 나? 다 2씩 나지. 2씩 나니까 여기 앞에 b-a분의 1이 붙어야 되니까 2분의 1 전체 앞으로 붙고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또 다 없애고 통분하고. 근데 이제 항상 여기 앞에 뭐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분수 계산할 때는 이제 항상 통분 말고 반대, 통분의 반대 과정, 분수 쪼개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해 줍시다. 됐어? 그래서 덧셈은 이 정도까지만 배우면은 덧셈은 너희가 문제가 없어. 유리식의 덧셈. 근데 유리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식이랑 분수식을 합친 건데 우리가 다항식은 수상에서 너무 많이 다뤄서 이 단원에서는 분수식 위주로 다룰 거고 내가 계속 그냥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분수식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정확하게는 이제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유리식이다 하면은 분수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뺄셈. 뺄셈할 때도 이런 거야. 우리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거 계산을 할 때는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면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뭐별 상관없이 계산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7분의 243 마이너스 6분의 191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 이런 거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통분해서 계산을 할까? 뭐 할 수 있지. 뭐 가지고 243이랑 100 곱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냐? 얘를 뭐로 바꿔주는 게 나을까? 너네 이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그러니? 가분수라고 그러지. 가분수를 가분수 말고 대분수 형태로 바꿔주고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 243이 치면 나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눠 떨어지지. 아니요? 243은 안 나눠 떨어지냐? 아니네, 안 나눠 떨어지네. 그거 해도 되겠다. 그럼 몫이 얼마야? 210, 210에 아니 몰라. 아무튼 여기 이제 몫이 얼마큼 나오고 7분의 거식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제 몫이 얼마큼 나오고 6분의 거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얘랑 얘를 미리 빼놓고 요거랑 요거만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좀 편하잖아. 그치?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분수들 계산할 때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초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 있어 너네? 없지? 근데 이제 해야 돼 다시.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이후로 너네가 안 한 거지 안 시키진 않았어. 그게 메인으로 안 나와서 계산을 그렇게 할 일이 없었을 뿐이지 너희가 그렇게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고. 뭐 사실 그럴 일이 잘 안 주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불편한데 뺄셈도 덧셈을 해야 되는 아니 덧셈은 아니고 뺄셈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조금 커.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은 가분수를 뭐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대분수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산을 했었다라고 치자. 일단 초등학교 때는. 그럼 이제 유리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명칭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유리식에서는 무조건 가분수식이 있으면 대분수식으로 바꾸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에서는 가분수라는 거는 여기가 여기보다 클 때, 분자가 분모보다 클 때 가분수라고 불렀지. 그럼 이제 가분수식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한 식들을 내가 가분수식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행동들을 언제 했었냐면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했었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 할 때도 이런 얘기 잠깐 했었고 어찌됐든 가분수식이라는 거는 이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 x 더하기 2분의 x 얘네들은 차수가 어때? 같지? 그럼 이런 애 또한 가분수식인 거야. 이런 애 또한 가분수식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대분수식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대분수로 바꿨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건 숫자 좀 더러우니까 3분의 17 정도 있어. 얘는 몇과 몇 분의 몇이야? 5와 3분의 2지.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동안 뭐 한 거야? 아니지. 이것도 뭐야? 이게 뭔 뜻이야? 그치. 3분의 17은 그냥 17 나누기 3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럼 그때 17 나누기 3의 결과물들이 여기 있을 뿐이야. 17을 3으로 나눴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2입니다. 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얘를 얘로 나눌 거야. 얘를 얘로 나눌 때 몫이 얼마일까? x를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1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마이너스 2지. 내가 뭐 빠르게 나눗셈을 한 걸까? 아니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들을 쓴 거야. 여기 잘 생각해봐. 몫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구하는 거 정도는 쉬워야 돼. 왜? 야 너희 어떠한 다항식을 1차인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 뭐 배웠어? 나머지 정리 배웠었지. 그러니까 x를 x 더하기 2로 나눌 때 나머지는 x자리에 얘가 0이 되는 x값 몇이야?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하면 나머지 구하는 건 쉽지? 그럼 몫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어차피 차수가 같으니까 너희 나눗셈은 그러니까 곱셈은 여러 번의 덧셈을 한 번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나눗셈도 여러 번의 뺄셈을 한 번에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그냥 여기서 얘를 몇 번 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면 몇 번 뺄 수 있어? 차수가 얘보다 낮아질 때까지 딱 한 번밖에 못 빼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몫이 1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여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게 왜 유리하냐면 우리가 봐봐.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 마이너스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그냥 셈으로 통분을 해도 돼. x 더하기 2, x 더하기 4분의 x 더하기 4 더하기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뭐 전개하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런 거 대신에 왜 덧셈이야? 뺄셈. 덧셈은 그대로 해야 돼. 뺄셈. 이런 거 대신에 얘네는 이제 가분수들을 대분수식으로 바꿔주면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여기 1이랑 여기 1이랑 지우고 요거랑 요거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뺄셈을 할 때는 뺄셈할 때 이외에도 우리는 앞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가분수식이 나오면 항상 얘네들은 대분수식으로 조금 바꿔서 계산을 해주자. 그런 얘기. 됐니? 그래서 이제 덧셈 할 때 새로 배운 건 이제 부분분수 새로 배웠고, 그 다음에 뺄셈 할 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가분수식은 대분수식으로 바꾸자. 그 정도까지만 좀 신경을 써서 너희가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그럼 곱셈 나눗셈은? 곱셈 나눗셈은 별거 없겠지? 곱셈 나눗셈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야? 너희가 약분 잘 하면서 계산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을 하잖아.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이거 다 곱하고 이거 다 곱한 다음에 전개해서 막 뭐 무슨 짓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약분할 게 보이면 그냥 바로바로 약분을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애. 알겠지? 그러니까 곱셈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봐봐. 너네 이렇게 생긴 분수의 명칭 알아? 배운 적 있어? 없지? 그러면서 너희한테 자꾸 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분수라고 하거든.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알고 가. 얘는 이제 번분수인데 얘의 뜻은 뭐야? 사실 2분의 1을 뭐로 나눈 거야? 3분의 4로 나눈 거지. 그럼 얘는 계산을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나눗셈은 이제 역수 곱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굳이 번분수 형태로 나오면 어떤 걸로 바꾸자. 얘가 분모로 가고 얘네 둘의 곱이 분자로 간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 이건 내가 지금 숫자를 조금 잘못 썼는데 바꿀게. 잠깐만요. 여기도 3분의 4겠지. 여기서도 보면은 2랑 4랑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번분수식에서도 약분을 바로바로 미리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랑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하고 여기랑 여기는 약분할 게 없으니까. 즉 번분수 형태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을 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야. 근데 이러한 것들을 외우면 좀 유리할 때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요 형태가 약간 요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만 생각하면 뭐 그런 것들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겠지. 어찌됐든 됐어? 그래서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야.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너희가 계산들을 몇 개를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272부터 275까지는 별로 안 시키고 싶고 너희가 지금 체크 한 번만 해봐 77, 79, 81 정도까지만 계산 한번 해보자 마지막에 81은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다음 애들은 체크한 거 위에 문제까지 풀어봐도 돼. 나머지 x 더하기 2를 x로 넣었을 때 나머지니까 얘가 0이 되는 x 값이 0이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0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답이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 근데 통분 끝까지 한 걸 답으로 써야 돼 너희 모범제 하려고 x분의 x 더하기 2 이게 있지 그럼 얘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쪼개서 1 더하기 x분의 2라고 써도 되는데 이건 여기다 이건 이 상황에서만 먹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1이지 한 번밖에 못 빼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자 그랬어 나머지 정리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이야? 0이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2 왜냐면 여기에 오는 게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오는 거고 여기에 오는 게 나머지가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4개 다 해봐 아니 거기는 1과 x분의 2라고 쓰지 말고 1 더하기 x분의 2라고 써줘 그냥 약속 같은 거라고 했거든 그게 1이 더해져 있는 건지 곱해져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저 마이너스 통으로 묶여 있는 거 괄호 좀 펴주시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괄호를 통으로 치셔야지 아니야? 맞잖아 그지? 우리가 계산 안 틀리죠 이거 통과하기 좀 막막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어? 그 이제 마지막으로 통분 다 해야지 근데 그거 통분할 때도 그냥 두 개 합쳐서 통분하면 돼. 한 번에 욕심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얘들아 4개짜리 한 번에 통분할 생각하지 말고 두 개 묶어서 통분하면 편해.
얘들아 77번 한번 잠깐만 같이 가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희가 손들은 다 된 거 같으니까 77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할 때 한 번에 다 계산하면 좀 힘드니까 얘네 둘 먼저 계산하고 얘네 둘 먼저 계산을 하려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얘네 둘 계산 막 아무렇게나 막 잡는 게 아니라 얘네 둘 계산을 하면 어쨌든 2로 묶고 x 더하기 1 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x가 돼서 x가 사라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얘네 둘을 묶기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2로 묶고 여기도 통분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분의 얘 빼기 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통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계산해 주세요. 한 번에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와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네. 정리했어? 너 아니지. 이거는 통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너무 빡세? 아니야. 분모 정리해야 돼. 분모는 정리 안 해도 돼. 지금 안 돼, 지금 통일 내가 화면 나 12시까지 화면 못해. 12시 올까요? 12시 밥 먹으러 가거든? 내가 말했지 10시 전에 오라고. 저 여기 10시 여기 있습니다. 개소리야.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날 연락하니까 못해. 그럼 몇 시쯤 와요? 5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다 했겠는데 어? 그냥 내고 갈까요? 아니 그 내고 가면 못 하면 나 없을 것 같아. 개소리야. 5시였고 지금 중간에 얘네 문제 푼 시간. 아너 쌤밖에 없잖아 지금. 네. 그래서 영상 보고 갖고 왔어. 아니 저기 그냥 남기니까 오늘 경기 상대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가운데에서 최소 바꾸는 거. 친구 떨어져. B팀만 몇백 억 가고
진짜 필요하다. 네. 저 오늘 아는데 할머니 생신이었어. 이렇게 할머니 생신들 겹치죠? 아니야 집에 가는 거야 이제. 한번 안 오나? 얘가 욕을 먹으면 욕을 먹지 혼나진 않아. 다 했어? 왜? 야 보내야지. 항상 계약 분수 형태로 쓰는 거야. 근데 만약 이 문제를 다시 해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구나. 이게 얘네 둘의 차만큼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다시 하면 되지 뭐. 다 지워질 텐데. 그리고 여기에 9가 있지만 얘랑 얘가 차가 9가 나잖아. 9가 어쩔 거 없어. 9분의 1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너가 그거 계산을 해야 돼. 주시면 계산 마무리 끝까지 해야 돼. 얘들아 79, 81은 딱 해봅시다. 79번은 어차피 다 지워지는 거니까 81은 통분만 잘 하고. 얘들 잠깐만 멈추고 뭐 답은 조금 이따가 내가 한꺼번에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하고 거의 다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 이제 유리식단원에서는 비례식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거야. 근데 너희가 이미 알게 모르게 쓰고 있거든. 우리가 x 대 y가 2대 3이라고 하면 x를 2k라고 두고 y를 3k라고 두는 게 익숙한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건 당연한 건 당연한 건데 익숙한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익숙한가 이게? 뭐 안 익숙할 수도 있어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비례식단, 유리식단에서 비례식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이거야. 얘를 일로 오는 과정을 그냥 보여줄 뿐이야.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그냥 이렇게 놓고 당연하게끔 쓰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2y는 3x 이런 식으로 쓰지. 그 다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3분의 y는 2분의 x 이렇게 쓰지. 그럼 얘네 두 값이 같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두 개의 같은 값을 k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서 양변에 2 곱하면 x를 2k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양변에 3 곱하면 y를 3k라고 볼 수 있잖아. 됐어? 그냥 이제 요 단원에서는 얘가 이제 유리식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서 요 단원에 이제 비례식이 들어가 있는데 뭐 결론은 이제 너희가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굳이 하지 못하더라도 x 대 y의 의미가 2대 3이라고 나와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x랑 y 미지수가 두 개가 있었지? 그걸 하나로 줄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미지수가 한 개 더 늘어난다 치더라도
x 대 y 대 z가 2대 3대 4 이렇게 돼 있으면 x를 2k, y를 3k, z를 4k 뭐 이렇게 두고 문제에다가 x 대신에 2k, y 대신에 3k, z 대신에 4k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x 대 y 대 z가 2분의 1 대 3분의 1 대 4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면은 애들이 지문대로 4대 3대 2로 바꿔서 쓰는데 맞아? 그러니까 봐봐. x 대 y가 2분의 1 대 3분의 1이 나와 있어. 그럼 얘는 3대 2가 맞지? 얘는 x 대 y가 3대 2가 맞지? 근데 여기서 애들이 지문대로 4대 3대 2로 바꿔서 쓰는데 이런 게 안 돼. 안 되지? 사실은 이게 3대 2로 바꿀 수 있었던 원리는 뭐야? 여기랑 여기 몇씩 곱한 거야?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한 거지. 그럼 여기도 사실 뭐 해야 돼? 얘네 셋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척각들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비에디는 안 할 거야.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비에디는 안 할 건데 내가 284번 푸는 것만 한번 보여줄 거고 너희는 283번, 285번을 풀면 돼. 280 저건 내가 굳이 안 보여주고 너희가 이것만 해도 할 수 있는 거라 284번만 푸는 걸 한번 봐봐. 우리가 앞으로 a분의 b 더하기 c는 2분의 c 더하기 a는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미지수가 3개가 나와 있고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는데 그럼 항상 그 값이 k라는 값으로 같을 거다라고 설정을 하고 얘랑 얘 가지고 양변에 a를 곱하면 b 더하기 c는 ak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bk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ck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싹 다 더하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가 하자! 근데 여기서 너희가 함부로 약분을 하는데 약분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항상 한쪽으로 다 몰아줘. 그럼 얘를 좌변으로 다 넘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이겠지? 그 다음에 2-k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케이스를 나가야 돼.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k가 2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284번에서 저거의 값을 모두 구하려면은 이거의 값들이 뭐였어? k였지. 그러니까 k가 일단 첫 번째 2일 수 있고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내가 b 더하기 c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 쓸 수 있지. 그럼 b 더하기 c 대신에 마이너스 a 들어가면 이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과감하게 약분을 해버렸다면 k 값이 2 하나밖에 안 나왔었겠지.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습관 가지고. 그럼 아까 거에 이어서 너희가 83번이랑 85번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왜 지금이야? 여기 숙제. 얘 지도 특강인데? 너 일찍으로 문제 안 보냈는데? 내가? 아. 근데 어차피 숙제는 다 했지. 채점. 내가 답지를 줄 테니까 채점하고 오답을 줄 테니까 상하려고 할거 안 그렇지?
너 아까 처음 설명할 때도 좋은 거지 그러면. 들었어? 다 한 거고 유준이 다 한 거지. 다 한 거지. 그리고 이거 다 하지? 다 했지? 얘들 앞에 거부터 내가 답 한 번씩 좀 부르던지 아니면 쓰던지 해볼게. 277번에 분모는 어차피 뻔하니까 분모는 안 쓰고 분자가 마이너스 16x 더하기 24. 그 다음 79번에 분모는 x 곱하기 x 더하기 1000, 분자가 1000. 그 다음 281번에 x 마이너스 1분의 x 약분해야 돼. 그 다음 83번에 29분의 9, 10분의 11. 그 다음 85번에 2 또는 마이너스 1. 사실 여기 앞에 유리식은 그렇게 메인 단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유리식을 배워야만 유리함수를 배울 수 있어서 유리함수를 공부할 수 있어서 유리식 단원은 조금 한 거고 근데 조금 한 게 아니라 많이 제대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리식에서 배웠던 기본 계산들을 가지고 유리함수에도 적용을 할 건데 너희가 앞으로 어떠한 유리식이 나오든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더라도 한 문제 나올 거 알까 하긴 해, 이 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조금 낯설어하고 사실 계산이 간단해 보일 것 같았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너희가 막 좀 헤매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었던 파트라 조금 했다 정도만 생각을 합시다. 그럼 계산하는 건 이제 부단히 연습해야 되고 뭐 투주여준님 메모 잘 해놨네. 뭐 그렇게 그 메모 해놓은 것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책보다 나을 거니까. 어쨌든 그다음 유리함수. 우리가 유리식이랑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로 나눌 거야. 유리함수가.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라는 건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모두 다 지칭하는 함수. 그리고 다항함수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이 되냐면 상수함수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유리함수는 얘네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함수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 형태를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하고 이 형태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런 형태란 뭐야? 아래가 1차식인 것처럼 보이고 위에가 1차식인 것처럼 보이는. 내가 왜 1차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것처럼 보이는 이라고 얘기했어? A랑 C가 0인지 아닌지 내가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봐. A가 0이면 무슨 함수야? A가 0이면 여기가 사라지니까 그냥 다항함수지. A랑 C랑 둘 다 0이면 A랑 C랑 둘 다 0이면 상수함수고 또는 반대로 여기가 4x 더하기 2고 여기가 2x 더하기 1이야. 그럼 또 약분돼서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그 외에 C가 0인 경우나 C가 0이니까 A가 0이 아닌 경우는 모조리 다 무슨 함수가 되겠어? 분수함수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를 거고 걔네들이 조건에 따라서 다항함수, 상수함수, 분수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 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긴 형태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배워야 되겠지? 유리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얘야. y는 x분의 k. 우리가 y는 x분의 k 형태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y는 x분의 1부터 배울 거야. 근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있니 없니? y는 x분의 1? 뭐? 아니야, 이거야. 반비례 함수. 반비례. 중일 반비례. 너희 한 번 했었어. 반비례는 뭐야? 너희 정비례는 이제 알잖아. 정비례는 아는데 반비례는 뭐야? 반비례는 y는 x분의 1 이런 형태? y는 정확하게 x분의 k 형태. 즉 x랑 y의 곱이 일정한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반비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는 중학교 때 이미 그래프 생긴 것도 배웠어. 어떻게 생겼었어? 일사분면에다가만 이렇게 생겼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었는데. 아무튼 너희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안 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새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인 y는 x분의 1 형태를 배우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함수잖아. 그러니까 함수는 이제 단순히 이 관계식만 가지고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 정의역 중요해. 그다음 두 번째 공역과 치역. 세 번째 이제 x, y의 관계식까지. 얘 하나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x, y 관계식 하나만 주어져 있는 함수는 정역과 공역, 치역이 모두 다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항상 정역이랑 공역, 치역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무조건 앞으로 계속.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x분의 1 형태를 배운다고 해서 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얘의 정의역과 치역을 따져봐야 돼. 정의역은 뭐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x값들, 치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y값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x에다가 어떤 값들이든 다 넣을 수 있나? 일단 일반적으로 딱 하나 빼고 다 넣을 수 있지 않아? 너무하는데? 그치? 왜?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건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렇게 써주면 돼. 집합 형태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값들을 다 넣으면 가질 수 없는 값이 하나가 생겨. 누굴까? 그렇지. 야, 니네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0 빼고는 다 가질걸? 그래서 치역도 이렇게 써주면 돼.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됐어? 그래서 유리함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인 y는 x분의 1.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얘는 x랑 y의 관계식은 이렇게 생겼고,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고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다. 됐어? 그렇게 하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너네한테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앞으로 고등수학을 하거나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할 거잖아.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은 절대 해서 안 돼. 선생님 그래프 못 그리겠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었어요. 절대 안 돼. 왜 안 될까? 너희가 못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너희가 못 그릴 그래프는 없어. 아무리 복잡한 그래프라도 너희 다 그릴 줄 알아. 왜? 너희 그래프 그리는 거 처음에 어떻게 배웠어? 점 찍어서 배웠어? 점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웠어? 그럼 그걸 유치하게 수능 때까지 끌고 와? 수능장에서도 너희 점 찍어서 그래프 그려도 돼.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배울 거니까 그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너희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순간에도 점 찍어서 그릴 수 있어. 왜? x에다가 1 대입하면 y 몇이야? 1. 그렇게 하나 찍어. x에다 2 대입하면 y 몇이야? 2분의 1. x에다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오히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점점 커지고 이쪽에는 작아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다. 됐어? 그럼 이제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도 곡선이라서 쌍곡선 형태다 라고 부르기도 해. 그리고 이제 이 쌍곡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하라는 데서 다루기도 하고.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거든?
첫 번째 곡선 뭐 배웠냐면 2차 함수 배웠어. 두 번째 곡선 뭐 배웠냐면 원 배웠어. 세 번째 곡선 뭐 배웠냐면 유리함수 배웠어. 맞아? 이거 말고는 지금 곡선 배운 거 없지? 그럼 얘네들을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 이것도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2차 곡선들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너희가 한꺼번에 공부해보면 좀 유리한 점들이 있어. 특히 우리가 여기 2차 함수랑 원 배울 때 항상 접선 같이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접선들이 여러 가지 2차 곡선들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잘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좀 편해진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기하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2차 함수의 조금 다른 버전, 또 원의 조금 다른 버전, 유리함수의 조금 다른 버전. 이렇게 총 6가지 형태의 2차 곡선을 배우게 될 거야 너희가. 오케이? 그럼 얘네가 왜 2차 곡선이냐면 2차 함수 2차식이지. 원 2차식이지. 얘는 2차식이야? 2차식이네. x랑 y랑 곱했잖아. 그래서 얘네가 다 2차 곡선인 거야. 어쨌든 그럼 얘네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을 잘 살펴보자. 어쨌든 곡선 형태를 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어떨까?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아예 같지. 그치?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아예 같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대칭성도 느껴질 것 같아. 대칭성이 느껴진다는 건 얘를 어딘가를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딱 깔끔하게 접힐 것 같지 않아?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 y축이랑 맞닿나? 아니지. 뭐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얘네들은 일단 마지막에 얘기한 것부터 하면은 x축 y축에 맞닿지 않아. 우리가 x축 y축에 맞닿지 않아서 x축과 y축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x축과 y축을 이제 x축과 y축이 아니라 유리함수가 등장하면은 x축과 y축은 점근선이 될 텐데 x축과 y축을 우리가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 x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 될 거고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 항상 점근선부터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점근선에는 닿지 않아. 그래서 이 점근선이라는 거 여기는 점점 근처로 가지만 닿지 않는 선이다 해서 점근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얘네들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0, y는 0이 될 텐데 왜 x는 0, y는 0이냐면 가질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의 정의역과 치역이 어땠어? 0이랑 그러니까 x도 0을 못 가지고 y도 0을 못 가졌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냥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라고 할 건 없는데 너희가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점근선이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는 0, y는 0이 된다. 됐어?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뭐랑 연결할 수 있어? 정의역과 치역이랑 조금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됐어? 그다음 두 번째 대칭성도 알아야 돼. 대칭성이라는 건 점대칭, 선대칭 다 가지고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특징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한 점을 기준으로 이 곡선 위에 임의로 한 점을 잡았을 때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등으로 딱 시키잖아? 그러면은 그 점 또한 이 곡선 위에 있게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저 점을 우리가 그동안 원점이라고 불렀지. 원점이라고 불렀는데 유리함수에서는 원점이라고 안 부를 거야. 우리가 이거랑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들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럼 요 점은 그 점근선들이 만나는 점이다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점근선의 교점의 우연이 0,0였을 뿐이다. 됐어? 그다음 얘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선을 그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은 똑같지 않을까? 됐어? 그럼 이 선은 뭐냐면 y는 x.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얘를 이렇게 접었다 펴도 겹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은 이렇게 그어보니까 누구였다? y는 마이너스 x였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얘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를 거야. 그냥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둘 다 항상 어디를 지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지. 그래서 한글로 길게 풀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의 큰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 점근선 내 방정식은 x는 0, y는 0이 되며 쟤네들은 가질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얘네의 정의역과 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을 다 가지고 있다. 점대칭성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선대칭은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인 거고 그래서 개념들이 저렇게 간단하게만 나오진 않겠지? 뭐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어. 점근선이 뭐냐?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냐?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 저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정의역이 뭐냐? 치역이 뭐냐? 이런 게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칭성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너희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줄 거야.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배운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특징들은 누구에 대한 특징들이야?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이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변화를 조금 줄 거야. 어떤 형태로 변화를 줄 거냐면 여기 값을 키워보거나 작게 해보거나 부호를 바꿔보거나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여기의 값이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여기의 값이 점점 커지면 함수 값이 점점 커지겠지. 여기의 값이 2로 바뀌면 원래 x분의 1의 함수 값이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지냐면 여기보다 함수 값들이 다 2배로 찍혀서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y는 x분의 k 형태가 있을 때 k의 절대값이 우리가 2차 함수 했을 때랑 똑같아.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또는 x축 y축으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어?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음수 쪽으로 변화를 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음수 쪽으로 변화를 주면 우리가 원래는 y는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1을 지났지. 그러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또는 마이너스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점이 여기 찍히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띠겠어? 이렇게 생긴 형태를 띠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는 k가 0보다 클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의 형태가 다른데 k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이 그려지며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근선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정도 특징까지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됐어? 하준아, 그거 계속 자면은 어떡하냐? 조진 거 아니야?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준아, 의지를 좀 가져봐. 재밌을 리 없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원이랑 2차 함수 얘기도 했는데 걔네들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너희가 2차 함수를 배웠을 2차 함수에서 한 짓이랑 2차 함수를 배우고 2차 함수에서 한 짓이랑 원을 배우고 원에서 한 짓이 사실 똑같거든? 뭐가 똑같냐면은 2차 함수를 배워 2차 함수 기본 형태를 배웠지. y는 ax제곱 배웠지. 그 다음 걔 뭐 했어? 뭐 a 가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a를 뭐 키웠다가 부호도 바꿔봤다가 했지. 그 다음 뭐 했니? 잘 생각해봐. 성덕은 알아야 돼. 너네 이거 다음에 뭐 배워 이제? y는 ax제곱 다음에 뭐야? y는 ax제곱 더하기 q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 뭐해? 평행이동하지. 평행이동 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만 다루지 않지. 누구랑 같이 다루냐면 직선이랑 같이 다뤄. 그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거야. 그러니까 원도 똑같아. 원 기본 형태 배웠지. 그 다음에 원 평행이동 시켰지. 그 다음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배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 배웠지. 평행이동 시키겠지.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 관계까지 따지겠지. 됐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에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뭘 가지고 따졌어?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뭐야? 직선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또는 안 만나냐? 그거 뭐 가지고 따졌어? 판별식 가지고 따졌지? 그럼 원도 뭘 가지고 따질까? 사실은 판별식 가지고 따졌지. 물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도 따졌지만,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기본 베이스로 모든 2차 곡선들은 판별식을 가지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어. 기본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거까지 잘 알아둬야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에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더 쉬운 거야. 맨날 하는 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 기본 형태 배우고 평행이동한 거 배우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 배우고 그럼 요 뒤에다가 무리함수에서도 무리함수 기본 형태 배우고 무리함수 평행이동 시키고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배우고 그리고 수원과서도 너희가 잘 생각해봐. 너네 지금 배웠으니까 지수함수 배웠지. 지수함수 배우고 나서 지수함수 평행이동 시켰지. 그리고 걔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지만 걔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특히 접선과 관련해서는 미적분 가서 배워. 그치?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너네는 걔네를 평행이동한 것 정도까지밖에 안 했을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덜 배우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하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삼각함수도 그래프 그려놓고 평행이동 배워놓고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방정식 분식이 나오게 하지만 그게 좀 이상하네. 지수로고 배우고 지수로고 방분식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 방분식 배우지. 여기 서운해야지. 근데 왜 유리함수는 배우고 유리 방분식은 안 하나요? 애들이 어려워해서 뺐어. 그래서 여기는 좀 그렇게 되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함수를 배우면 함수를 배우고 평행이동 시키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 따진다. 그리고 그게 문제에 나오는 게 전부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럼 이제 얘도 평행이동을 시켜볼 건데 기본 형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y는 x분의 k 형태가 있어. 이렇게 편의상 k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k가 0보다 크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1, 3, 4분면에 그려질 거고 우리가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될 게 정의역과 시역. 정의역은 어떻게 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과 y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 또한 0,0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성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 마지막으로 대칭성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인 0,0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될까? 이제는 x값으로 누굴 못 가져? 얘가 0이 되는 누굴 못 가져? p를 못 가지지. 그래서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 y값이 q잖아. 여기 전체가 0이 될 때 y값이 q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못 가져.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q도 못 가져. 근데 못 가지는 걸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랑 연결을 지어보자 그랬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p와 y는 q가 될 거고 점근선의 교점은 p, q가 될 것이며 얘네들의 대칭성은 p, q에 대해 대칭이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까지. 그럼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좌표축이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좌표축을 그리진 않아도 되는 좌표축이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의견수를 그릴 때는 항상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그려주면 돼. x는 p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y는 q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안 헷갈리려면
안 헷갈리려는 방법은 두 개야. 너희가 얘네를 점근선이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점근선의 교점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럼 어찌됐든 내가 지금 K가 0보다 큰 상황을 가지고 왔으니까 K가 0보다 클 때는 얘는 X축, Y축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졌지.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에 그려졌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K 값이 양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에 그려지겠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얘가 여기보다 위쪽에 있을지 아래쪽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문제로 나오게 될 거고, 이것도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몇 사분면을 지난다 내신 때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몇 사분면을 지난다, 그런 거 또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해주면 돼? 우리 뭐 가지고 확인했어? 절편 가지고 확인했었지? 얘도 절편 가지고 확인해주면 끝이야.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 절편들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리고 얘는 또 뭐에 대해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 여기 위에 한 점을 잡고 대칭 이동시킨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다. 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점근선 가지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 어떤 내용이냐면 2차 함수는 유리함수는 분명히 대칭성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봐봐. 어떠한 유리함수가 2,3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는 우리가 어떤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돼? 얘가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라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와 y는 3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어떠한 유리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떠한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건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얘네 둘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야? 1,1이지. 그럼 얘네 둘의 교점이 1,1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과 y는 1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 됐어? 됐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주는 거야 또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대칭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대칭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점근선이 당연히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연습할 거는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할 거야. 근데 너무 쉽지 않겠냐? 얘들 봐봐. y는 x-2분의 3 더하기 4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 뭐부터 체크해야 돼?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점근선부터 체크해야 되지. 점근선은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이 몇이야? 2지? 그 다음 여기 전체가 0이 될 때 y 값이 몇이야? 4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랑 y는 4고 그 다음 또 뭐 체크해야 돼? 여기 위에 k값 체크하니까 k값이 양수네. 그럼 이제 우리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표시하고 점근선 표시하고 x는 2, y는 4 표시하고 k값이 양수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그럼 정의역 치역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정의역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287번 하나만 해봐야 되나? 내가 설명 많이 했잖아. 그렇게 많이 했는데 287번 한 문제밖에 못 풀어.
시주준이 삼각함수 끝났네 혹시? 그럼 너 유리함수를 안 배웠으면 정성 문제 풀다가 못 푸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중에 유리식 치환해서 하는 거 못 풀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들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야. 뭐 다른 거는 굳이 묻지 않을게.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 우리한테 맨날 유리함수를 y는 x분의 k 형태로만 주던가 아니면 y는 x-p분의 k 더하기 q 형태로만 주던가 그렇지 않아. 사실 얘를 통분을 해보면 지금 분모가 1차잖아. 분자도 몇 차가 될까? 분자도 1차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형태로 줘.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준다는 거. y는 2x 더하기 1분의 x 그냥 이런 형태로. 어이씨 이거 너무 빡세다 지금. y는 x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야.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이 형태를 보고 아 얘가 유리식이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됐어? 그리고 나서 이게 사라진 용어라 지금 선생님들이 잘 안 쓰는데 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 다시 2차 함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왜 계속 2차 함수로 돌아가냐면 똑같아서 그래. 2차 함수로 돌아가면 또 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일반형과 표준형 기억나? 일반형과 표준형 기억나니? 그러니까 모든 도형들 우리가 배운 2차 함수 직선 이런 거 다 도형이야. 모든 도형들은 일반형과 표준형이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의 일반형은 뭐야? 응? 뭐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표준형은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c는 얘의 표준형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얘가 표준형. 그럼 유리함수의 일반형과 표준형은 얘야.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유리함수의 표준형이 얘야.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q. 내가 이렇게 깔아놓고 나면 너희가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 너희가 2차 함수, 이게 뭐냐? 유리함수. 얘네들에 대해서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치, 꼭지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심과 반지름.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점근선. 그치? 그럼 그거 특징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표준형이지. 그래서 표준형은 각 도형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각 도형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우리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일반형이 왜 필요한가요? 뭐 그때 그러니까 표준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 필요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일반형이 왜 필요하냐? 뭐? 엑셀 이 형태로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맞아. 엑셀편, y절편 같은 게 특히 y절편 같은 게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잘 생각해봐. 점 3개가 주어지면 2차 함수 하나가 결정이 돼. 야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은 p 제곱 나와서 계산하기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편해. 원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계산하면 편하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런 쓸모가 있고 원에서는 또 어떤 쓸모가 있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얘기할 때 이 형태가 반드시 필요했었지. 그래서 표준형이 특징들은 잘 나타내지만 표준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일반형도 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모든 도형들을 배울 때 나는 일반형 표준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오늘을 계기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 도형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다. 그러니까 한쪽만 외우면 되죠. 그럼 나머지 한쪽이 일반형일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여기도 지금 우리가 표준형으로 배우고 근데 주어지는 건 일반형으로 주어질 거니까 일반형을 어떻게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아까 연습했는데 결국 뭐 바꾸는 거야? 이거 무슨 분수? 가분수지. 그러니까 가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바꾸면 되지. 그럼 가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바꿀 때 쓰이는 건 결국 나눗셈인 거고 3x-1은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몇 번 뺄 수 있어? 한 3번 정도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제 우리가 정근선을 판단을 할 수 있지 정확하게. 그리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 k값까지 아니까 y는 써주자. y는 안 써서 감점 나온 애들만 설마 썼지? 능력 다 썼지? 난 얘기 많이 했는데 감점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별로 할 거 없어. 거의 다 했어. 얘들아 그럼 289번 한번 해볼까? 아니다. 291번, 293번도 해봐. 얘들아 평행이동하여 겹치려면 봐봐. 잠깐. 2차 함수는 평행이동해서 겹치려면 뭐가 같았어야 돼? 그거 기울기로 하면 돼.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같았어야지. 그 다음에 원은 평행이동해서 같으려면 뭐가 같았어야 돼? 반지름의 길이. 그럼 유리함수는 평행이동해서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결국 폭이나 크기를 결정하는 애가 같아야 되는 거지. 폭이나 크기를 결정하는 애가 누구였어? K값이었지? K값이 같아야 평행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다. 289, 291, 293 하세요. 벌써 다 했어? 아니 노트가 다한 것 같아. 빨리 분발해.
왔는데. 아빠가 난 어제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 지금 좀 보라고. 숙제 안 했다는 뜻이야. 어제 진짜 특강 말고 일찍 오라고 문자 보내지 않았는데. 기특하게도 숙제들을 안 해왔구나. 준아? 이 대답 흐리지 말고. 네. 했지? 네. 그 딱 그 약속에 그것들 했지? 네. 그거는 약속한 제가 목요일 안 하냐? 아니요. 그 약속한 문화인데 해놔. 나 어차피 다 했구나. 풀 수 있겠어? 잘 풀리네. 이백 89번은 내가 그래프 그려줄 테니까 확인해 볼게. 예전 뭐 289번은 저 정도 그렸으면 된 거고 291번은 A는 4, B는 2, C는 2 그다음 293번은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94번, 295번 같은 경우에는 저 함수의 그래프가 A, B에 대하여 대칭일 때 라고 나왔으니까 뭐 구하라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 구하세요 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 296번과 297번은 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니까 두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점근선 교점 구하는 거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 298번 이번엔 반대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유리함수를 직접 구하래. 그럼 봐봐. 일단 점근선을 체크를 해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298번만 내가 잠깐 해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와 y는 9라고 주어져 있고 얘가 0,4를 지난다. 어이구야. 0,4를 지난다. 이 정도 정보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에 있는 ABC의 엉맹이지 말고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x 플러스 4분의 k 플러스 2. 근데 얘가 0,4를 지나야 되니까 k 값이 얼마야? k 값이 8이 된다. 이렇게 해서 통분해서 ABC 값 구해주면 되겠지? 됐어? 너무 저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구하기 편한 형태로 구한 다음에 바꾸면 돼. 295, 297, 299 시작. 몇 번이요? 95, 7, 9. 최소는 씨. 왜? 다 했어 그제? 그치 뭐 아까 설명한 거라 사실 그냥 풀 수 있었지? 근데 혹시나 해서 설명한 게 더 한 거야. 심심하면 위에 거 풀고 아니면 놀아도 돼. 이제 너무 쉽구나. 근데 아까 유리식이 더 어려웠지? 그래도 나중에 유리식이 발목 잡지 않게 계산 연습은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제 선거법 풀고 있으면 어떡해. 여준아, 너 방학 때는 1시 반부터 10시까지인 거 알아? 니들 다 남 얘기 같지? 니네도야? 1시 아니야? 1시 반? 그렇게 될 수도 돼요? 아마. 근데 원래 1시 반인데? 방학 때? 뭐가? 아니 뭐 다 10시까지 시키진 않을 거고. 아니 몇 번만. 몇 번만 그냥 그 훈련 삼아서 몇 번만. 야, 방학 내내 그렇게 하면 너네 죽어. 방학인데 몇 번 하면 죽어요. 아니야 그 숨 쉴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몇 번만. 아니 요즘은 네 얘기 아니야. 너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야 1시는 왜 안 돼? 너 자야 될 거야? 응? 저거 허벅토인가? 허벅토에 1시 반에 학원이 있다고? 왜? 9시 반부터 늦지. 뭐야? 평균 오늘은 항상 조금 지각해? 그러면 집에서 아침에 한 8시쯤 나와서 밤에 10시쯤, 10시 반쯤 들어가는 거야? 좋겠다. 큰일 났네. 오래 했어. 연습해야 돼. 고등부 가면은 어느 학원 고등부를 가든 다 10to 10 시키니까 10to 10까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몇 명만 10to 10 시킬 거야 하주나? 몇 명만? 아니 니네가 계속 풀고 있으니까 다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겠는데 다 부를게 그냥. 295번에 5, 297번에 A는 마이너스 1, B는 5, 299번에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얘들아 내가 최대 최소는 안 풀리고 싶거든? 최대 최소는 안 풀리고 싶은데 왜 안 풀리고 싶냐면 봐봐 내가 하는 질문에 앞으로 너네는 그냥 똑같이 대답하면 돼. 얘들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어.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지? 그래프 그려서 가장 높은 데가 최대, 가장 낮은 데가 최소. 그게 끝이야. 근데 너희가 최대 최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그래프를 안 그려서. 최대 최소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뭐야?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러니까 너희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손해볼 일은 없어. 다만 이제 그래프를 안 그렸을 때보다 조금 느려질 수는 있어. 특정 문제에 대해서. 특정 문제라 이제 센 기준으로 보면 A 스텝 문제집 같은 거 사실 숫자만 대입하면 답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 손해볼 수 있는데 다른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 알겠지? 그럼 최대 최소 문제에서 300번이랑 301번은 최대 최소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최대 최소 문제지. 그래프를 그리고 저 x의 범위에 맞는 y의 범위를 구하시오니까 사실 이제 최대 최소도 정의역 취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 우리가 2차 함수도 봐봐. 자꾸 2차 함수 얘기를 하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가 2,5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야. 근데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다라는 걸 알지.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은 여기를 3이라고 해보자. 2차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며 치역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 치역은 1 이상 5 이하다 라고 대답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 묻는 게 최대 최소랑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굳이 시키지는 않아. 아니다. 한 문제만 시켜보자. 301번 하나만 더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데 너희한테 나중에 y 값을 주고 x 값의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그래프 그리고 표시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일, 내가 풀어주는 일 너희 한번 보고 풀어주는 게 너희 한번 시키고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중간에 1이 빠진 건 정근선 때문에 빠진 거고 얘들아 다시 보고 싶으면은 영상 봐. 예전에 그때 진도 특강 할 때 너한테 지수 링크가 갔냐? 지수 영상? 지수 생각 안 나면 다시 보고 하면 되지. 지수 생각 안 나면. 씨, 그래프 좀 보시라고. 그 네가 틀리는 이유는 그래프를 안 그려서라고. 뭐야 보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네? 어렵구나. 내가 301번을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정의역을 표시를 초록색으로 해볼게. 0부터 1까지지. 그럼 그래프를 색칠을 해보면 여기 전부잖아. 맞아? 그 다음에 1부터 2 이상은 여기 전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너희 구해보면은 여기가 0, 몇이니? 0, 마이너스 1이지. 여기를 구해보면은 2,3 됐어? 그럼 너희가 얘를 이렇게 읽으면 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작거나 같지? 또는 이쪽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y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y가 3 이상이다. 하고 y가 y는 이렇게 써준 게 정답이겠지? 치열 항상 씨 요거 y는 요거 y는 안 돼. 이렇게 써. 역시 이건 그렇구만. 얘들아 그럼 300번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볼까? 300번에서 만회를 해봐. 2차 함수랑 좀 다른 느낌이지. 2차 함수처럼 똑같이 색칠해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 고치는 엄청 빨라. 표시하는 게 조금 낯설지. 너 집합기호 써야 되고 저기 등호도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쪽에.
이번에는 정의역이 0에서 1 사이니까 일단 0에서의 함수값 구해놓고 여기서부터 오른쪽 다 칠하면 되지. 그 다음에 정의역이 1에서 3 사이였으니까 3,6 찍어놓고 3부터 6까지 다 칠하면 여기에 치역들은 일단 y값이 3을 기준으로 하나가 잡힐 거고 y값이 6을 기준으로 하나가 잡히겠지. 그럼 y값이 3보다는 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값이 6보다는 다 크거나 같다. y 다 하고 집어넣을 거지. 저기 정답은 그 뒤에 최대 문제는 더 쉬워. 나 오늘 못 할 수 있네. 얘를 여기 하면서 역함수 복습 한 번만 하고 가자. 역함수란 어떻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 그다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 그럼 너희가 유리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나 이거 x축 y축 아니고 정근선이야. 유리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1대1 대응인가? 모든 x값이 선택했고 모든 y값들이 선택을 받았어? 애초에 공역도 y는 0이 아니야. 공역에도 0이 애초에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 역함수도 존재를 하고,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요 모양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더라도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대로 유리함수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시킬 때를 생각을 해보면, 대칭 이동시킬 때 진짜로 식 전체를 대칭 이동시키기도 했지만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대칭 이동시키면 조금 더 편해? 꼭지점만 대칭 이동시키면 좀 편하고 부호도 생각을 했어야 되겠지만, 원 같은 경우는 누구만 대칭 이동시키면 돼? 사실 원의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그럼 유리함수도 어디였어? 유리함수도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y는 x-2분의 3 더하기 4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얘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 누구만 이동시키면 될까? 점근선의 교점만 이동시키면 되겠지. 원이랑 마찬가지로 k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얘 점근선의 교점이 2,4니까 얘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4,2가 되겠지. 그래서 y는 x-4 분의 더하기 2. k값 안 변하니까 3.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러니까 역함수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만 바뀐다 생각하면 돼? 점근선의 교점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어? 그런데 이제 유리함수가 항상 이런 형태로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y는 x 더하기 2분의 2x-3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생긴 거의 역함수는 한 3가지 방법 정도로 구해주면 돼. 첫 번째, 표준형으로 바꾼 뒤 구해주면 돼. 표준형으로 바꾼 뒤 구해주는 거 방금 했으니까 어렵지 않지? 두 번째, 공식이 있어. 공식 써주면 돼. 세 번째, 진짜로 계산할 거야. 그럼 봐봐. y는, 그러니까 2번에 대한 얘기야,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의 역함수, y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잠깐 나도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ax 플러스 b분의 cx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있나? 나도 헷갈리는데? 잠깐만. 나는 공식을 아예 잘 안 써서 여기랑 저기 바꾸고, 여기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하면 ax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cx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있거든?
여기랑 여긴 가만히 두고 여기랑 여기 부호만 바꾸는 공식이 있어. 근데 사실 나는 공식을 잘 안 써서 공식을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너희는 공식 있으면은 공식 쓰는 것들 좋아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미쳤나 봐 진짜. 공식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그대로 두고 얘네들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공식이 나온 원리는 내가 밑에서 계산하면서 보여주긴 할 건데 공식은 너희가 필요하면 쓰고 웬만하면은 근데 점근상의 교점을 구해서 바꾸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낫고 그냥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 x랑 y 자리 바꿨지? 그럼 x는 y 더하기 2분의 2y 빼기 3 이렇게 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얘를 y는 형태로 바꾸는 거지 y는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양변에 y 더하기 2 곱하고 그 다음에 xy 더하기 2x는 2y-3인데 이거 y 한쪽으로 다 몰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다 넘겨 그 다음에 다시 x-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그럼 이제 이거를 공식 쓴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지 어차피 x 플러스 2분의 2x-3이었는데 여기랑 여기는 그대로고 얘네 둘이 뭐 자리가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도 바뀌고 모두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웬만하면은 이게 가장 유리해 근데 간혹가다 공식을 쓰거나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하기에 너무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냥 깡으로 얘네들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 다 알고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알겠지? 머릿속에 다 넣고는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의 역함수는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인데 가장 중요한 건 표준 형태로 바꿔서 구하는 거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너희 거기 보면은 저 뭐지? 306번에 2번, 307번에 2번 같은 거 보면은 저 뒤에 AD-BC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AC 더하기 B는 0이 아니다 저런 표현 보여? 네, 써있지? 그러니까 저런 표현은 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직선 같은 경우에 1차 함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일 수 있어 없어? 있지 1대1 대응일 수 있고 걔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당연히 걔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지금 일단 걔는 역함수가 존재해서 상관없는데 우리가 상수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걔는 이제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지 미친놈아 상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겼지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조건을 붙인 거야 저 뒤에 조건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 형태의 역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라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저거는 그냥 신경이 쓰이면 그 정도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다항함수랑 상수함수가 아니기 위한 조건인 거야 알겠지? 저 조건은 다항함수랑 상수함수가 아니기 위한 조건 다항함수여도 상관없지만 다항함수도 역함수는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만 굳이 그걸 지금 다루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 그래서 306번 307번만 한번 해봐 그네
역함수 잘 구했을 거라 생각하고 1번은 y는 x 더하기 4분의 2x 더하기 3 2번은 y는 x 더하기 a분의 cx 마이너스 b 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랑 직선과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유리함수랑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당연히 판별식은 쓰여 근데 무지성으로 판별식을 써서는 안 돼 판별식은 어느 순간에만 쓰는 거냐면 접하는 순간에만 알겠지? 판별식은 접하는 순간에만 쓰는 거야. 그럼 그 외에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308번을 예시로 들면 308번 저 유리함수가 이 직선 y는 x 플러스 a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건 y절편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지. 그럼 관찰을 어떻게 할 거냐면 관찰이라는 건 우리가 y절편에서 변화를 줘야 되잖아. 그럼 관찰은 가장 작은 데서부터 커지던가 아니면 가장 큰 데서부터 작아지던가 해주면 돼. 그럼 큰 데서부터 작아져 보면 지금 여기서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지. 이렇게 돼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어느 때 한 점에서 만나?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또 언제 한 점에서 만나?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됐어? 그럼 결국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순간을 구해야 돼? 접하는 순간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접하는 순간을 구하려면 x-2분의 x-6과 x 더하기 a를 연립을 하고 나면 이게 2차원 공식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a 값만 구해주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찰이 필요해. 처음부터 접할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거는 위험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답은 맞을 텐데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310번도 310번은 이번에 정의역이 2에서 4상이라고 주어져 있고 함수가 y는 x-1분의 3x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직선 y는 ax-a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a로 묶어보면 x-1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 직선은 이번에 누가 변하냐면 기울기가 변하는 대신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항상 1,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지. 그렇게 캐치를 해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종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3 이렇게 대충 그려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데는 어차피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울기를 돌려나갈 거야. 근데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면은 여기가 6,6이고 여기가 4,4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기울기를 돌려보면 그러니까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y절편도 내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쭉 올라갔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관찰을 하자고 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도 관찰을 할 때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울기를 여기서부터 살짝 틀면 기울기가 엄청 큰 양수지. 그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틀면 엄청 작은 음수지. 그럼 너희가 선택을 하는 건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관찰을 할지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관찰을 할지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돌리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답이 항상 어떤 A구나. 여기 기울기가 뭐에서 뭐 사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울기가 뭐보다는 작거나 뭐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관찰을 해야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우니까 얘랑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돼. 그냥 여기 지날 때부터 여기 지날 때까지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너희가 다른 때에도 항상 이러한 직선이 나와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기울기든 그러니까 이러한 직선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관찰하는 상황이든 이러한 직선이 나와서 y절편을 관찰을 하는 상황이든 한 방향으로 돌려야 돼. 큰 데서 작은데 아니면 작은 데서 큰데 너희가 꼭 한 방향으로 관찰을 해야만 실수가 안 나와. 알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구하는 건 문제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너네가 뭘 풀어오시면 되냐면 체크해 지금 312부터 323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끝. 영원히 만족하네.